Q&A 특강 강봉균의 똑똑똑 한국지리의 강봉균 선생님입니다. 공업을 혼자 공부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공업, 이 두 글자가 주는 압박감. 한국 지리를 공부한 학생들, 하고 있는 학생들만이 알 수 있는 공업의 압박감. EBS 수강 후기와 학습 Q&A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고충, 깊은 한숨을 짓게 하는 고민은 바로 공업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업은 농업처럼 지역을 추론해야 하거나 인구 구조처럼 문제를 푸는 별도의 스킬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요 공업이 발달한 지역을 암기하고 각 공업의 특징을 또 부지런히 암기만 해도 되는 것이죠. 그저 울산, 경기, 충북에서 생산력이 높은 공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라는 것. 그리고 자동차 공업은 수많은 부품을 조립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업체가 모여있는 직접지향 공업이라는 것. 이게 다입니다. 즉 무언가 사고를 하거나 고난도의 문제 푸는 스킬을 갖춰야 하는 단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공업, 치가 떨리는 내용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만큼 자주 책을 보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암기를 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숙달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강 한 번 듣고 책 서너 번 보고 나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개념이 되었겠지라면서 바로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한국지리라는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과 경남을 헷갈리는 학생들도 있는 와중에 울산, 경기, 충남의 출하액 비중이 높은 공업은 자동차 공업. 이렇게 제시된 자료를 보고 바로바로 어떤 공업인지를 떠올릴 정도가 되려면 인강 한 번 보고 책 서너 번 봐서 될까요? 공업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는 공업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사실상 공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숙달하는 데 필요한 만큼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공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알고 접근하는 것과 무턱대고 그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접근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업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할까요? 공업이 출제되는 유형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지피지기 100점 100승. 과거에는 주로 주요 공업의 출하액을 도별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섬유공업은 경기, 대구, 경북, 서울의 출하액이 높다. 조선공업은 경남과 울산의 출하액이 높다. 이렇게 출하액이 높은 도를 보고 판단을 했죠. 그런데 이처럼 주요 공업의 출하액이 높은 지역을 무턱대고 암기해서는 오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업이 왜 이들 지역에 발달해 있는지 각 공업의 입지 유형을 이해를 한 다음에 살펴보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죠. 섬유공업의 경우는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노동지향형 공업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한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 발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와 인접한 경북의 출하액이 높고 마찬가지로 서울과 인접한 경기의 출하액이 높은 것입니다. 제철공업은 원료인 철광석과 연료인 석탄을 수입해야 하고 다 만들어진 완제품인 철강을 주로 수출하는데 원료와 제품 모두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운송비의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원료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에 유리한 항구, 바로 적환지의 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경북 포항, 전남 광양, 충남 당지 모두 실제로 항구, 바로 적환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처럼 각 공업의 출하액이 높은 지역을 파악할 때 무턱대고 지역을 암기해서는 오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각 공업의 입지 유형을 떠올리면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 주요 공업이 어떤 지역에 발달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의 출하액이 높은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공업은 그 유형을 파악하고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죠. 과거에는 주로 도별 출하액을 제시한 다음 해당 공업이 어떤 공업인지를 판단했다면 최근에는 구체적인 도시를 제시한 다음 해당 도시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중을 제시하고 주어진 공업이 어떤 공업인지를 맞추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제는 조선공업의 출하액 비중이 매우 높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정유와 석유화학 모두 다 발달되어 있다. 이런 것처럼요. 그런데 기존에 출제된 유형인 도별 출하액 비중을 제시하는 것과 구체적인 도시를 제시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공부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공업의 출하액 비중이 높은 도는 경남, 울산. 이렇게 학습할 때에도 경남 거제의 조선공업이 발달해서 경남의 출하액이 높은 거야. 1차 금속 제조업은 경북의 출하액이 1위인데 경북 포항의 제철공업이 발달해 있어 경북의 출하액이 높은 거야. 이런 식으로 파악했던 것이죠. 단지 이제는 각 도시의 위치를 백지도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업을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 백지도를 한 장 준비한 다음에 공업별로 해당 공업이 발달한 지역의 위치를 지도에서 파악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철공업입니다. 경북 포항, 전남 광양, 충남 당진의 위치를 파악해 두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한 울산, 전남 여수, 충남 서산의 위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타 운송장비, 즉 조선공업이 발달한 경남 거제, 울산의 위치를 파악해 두어야 하죠. 공업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자주 반복해서 봐서 각 공업이 발달한 지역을 단순히 알아두기만 해도 문제풀이에 지장이 없음에도, 즉 무언가 사고를 하거나 자료를 어렵게 분석해야 하지 않음에도 그만큼 반복적으로 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인강 한두 번 듣고 책 서너 번 보고 그 정도면 내가 충분히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인강 강의하는 선생님도 바로바로 내용 설명이 이루어지려면 10번 이상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바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떠올리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기출문제의 경우는 매번 출제되는 제철공업, 조선공업이라 하더라도 제시하는 자료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다른 유형의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내용이 충분히 숙달되어 있어야 바로바로 내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지리 개념서적과 기출문제를 들여다보세요. 우리나라의 공업이 정말로 다양하지만 실제로 기출에 출제되는 공업은 섬유 및 의류공업, 자동차공업, 조선공업, 제철공업, 전기전자공업, 정유공업, 석유화학공업으로 몇 종류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공업이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 공업이 발달한 지역을 반복적으로 외우기만 해도 충분한 단원이 바로 공업입니다. 어떤 내용이 어렵다, 문제 푸는데 반복적으로 틀린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이걸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그 개념이 충분할 정도로 봤는지, 서너 번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다 암기할 수 있다면 그건 천재가 아닐까요? 지겹지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어떤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야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만큼 실제 수능 문제를 풀 때에는 오히려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고민하고 헷갈리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